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지질학습 탐사. 오늘은 황지천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 지구과학교사 연구회의 김권중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황지천변에 대해서 가볼 텐데요. 황지천변은 태백의 가장 최하부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일단 그 위치부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천변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 태백 내에서 황지천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 성벽 같은 바위가 있어요. 그게 과연 어떤 암석인지. 다음 세 번째는 왜 층리가 이렇게 생겼는지.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한 발자국 사이에 약 10억 년의 시간 차이가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네 군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황지천면은 어디일지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우리 이걸 보지 말고요. 구글 어스를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나라가 보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먼저 태백이 과연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은요, 자, 여기에 있어요. 쭉 당겨지고 있죠. 네, 강원도의 약간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는 태백산맥의 바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산골입니다. 주변 산이 굉장히 많고요. 태백은 이렇게 발전돼 있어요. 과거에 석탄을 캐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석탄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조금 인구가 줄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갈 곳은요, 요 동점역 근처예요. 자, 동점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백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렇게 동점역이라는 곳을 찾을 수가 있어요. 구문소에서 동점역으로 쭉 오다 보면요. 그 길을 따라 오다 보면 동점역을 지나서 첫 번째 다리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다리를 지나서요. 두 번째 다리를 지나게 되면 바로 여기가 우리가 탐사할 지점이에요. 자, 다시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선생님이 직접 가서 10월 12일, 10월 31일 날 가서 촬영을 해온 겁니다. 드론으로 촬영을 했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다리를 건너자마자 이 첫 번째 이 지점에 우리 처음에 탐사할 장소가 있고요. 자, 이 길을 따라 쭉 이동하면 되고요. 이 길을 따라 이동하면 우리 나 지역을 갈 수 있고 맨 마지막에 다 지역까지 관찰하는 이러한 코스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강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헛디디게 되면 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자, 다리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이 성벽 같은 바위가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제일 다리를 건너자마자 바로 앞에 보이는 남석이에요. 큰 성벽같이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것처럼 마치 막고 서 있는데요. 이 암석은 일단 귀암입니다. 사암이라는 암석이 있어요. 퇴적암인 사암이 있는데요. 걔가 변성을 갖게 되면 규암이라는 암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규암이란 암석은요, 사실은 층리가 안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사암에서 변성을 받아서 막 찌눌리고 변형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원래 층리가 안 보이게 되는데 얘는 층리가 보여요. 그 얘기인 즉슨 여기는 완전한 규암보다는, 즉 완전하게 압력과 온도를 많이 받은 것보다는 약하게 압력과 온도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 저변성을 받아서 이 층리가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가로 줄무늬가 보이고 또 세로로도 줄무늬가 보이게 되는데 과연 어떤 게 층리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층리는요, 노란색 가로선으로 보이는 게 층리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 더 확실하게 보일 텐데 우린 그림으로 보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가로가 층리선이에요. 즉 옛날에 이 가로선 모양대로 사암이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힘을 받으면서 요 빨간색 선처럼 전리, 즉 암석이 깨진 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암석은요, 고생대 초기의 암석으로서 장산층이라는 것에 같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 암석은 특히나 장산규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와 달을 가는 길을 찾아갈 텐데요. 여기는 아까도 우리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조금 강 주변이고요. 풀도 많아요. 그래서 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되게 조심해야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 황지천변 가는 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나 위치인데요. 선생님 중간중간 오면서 어떤 암석들을 막 확대해서 보여줬을 거예요. 그거는 중간중간에서 보다시피 여러분 중간중간 오면은 암석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특징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나에서 한번 훑어보고요. 다로 가는 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사실은 가는 길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갔을 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한 바퀴 쭉 보여줬죠.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같이 가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여기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변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물도 굉장히 잘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그런 곳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아까 우리 선생님이 보여줬던 나의 위치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한번 볼게요. 자, 가에서 우리 산길을 따라서 강 주변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하게 되면 요 나를 갈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봤다시피 나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해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의 암석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나의 암석의 특징을 보면요. 일단은 이렇게 여러 개의 층이 계속 교차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처음에 동영상 내에서 처음에 봤던 거는 대부분 어두운 색 암석이었다면 두 번째 보여줬던 암석은요, 대체적으로 입자가 좀 크면서 약간 첫 번째 것보다는 좀 더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위에 있는 그림을 좀 볼게요. 위에 있는 여기 이 전체적으로 보는 그림 중에서 위에 선생님 요 네모난 거를 좀 보게 되면요. 자,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줄무늬가 보여요. 우리가 일반적인 층리라는 거는 요렇게 쌓이기 때문에 옆으로만 쌓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다시피 약간 뭔가 기울어진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선생님이 좀 더 보기 쉽게 찾아본다면은
자, 이렇게 줄무늬가 보이게 될 거예요. 이 줄무늬가 바로 경사진층리, 사층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층리는요, 처음에 쌓일 당시부터 기울어져서 쌓였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어디서 물이 흘러왔는지 또는 어디서 바람이 불어왔는지 알 수 있죠. 자, 예를 보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렀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면은 어두운 색도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좀 밝은 색도 보이고요. 이렇게 교차돼서 나오는데 이 어두운 색은 대체로 뭐냐? 어두운 색은 대부분 쉐일이에요. 보면 층들이 보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밝은 암석은요. 입자가 좀 더 큰 사암입니다. 사암과 이암, 특히나 쉐일이 교차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대부분 조간대 환경 또는 대부분 육성 환경, 조간대보다는 육성 환경 쪽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로 가볼 텐데요. 다는 아까 나에서 이렇게 마찬가지 강을 따라서 이동하면 나오게 됩니다. 자, 다 그림에, 다 위치에 선생님이 이제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선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여기가요, 바로 한 발자국 차이에 10억 년 차이가 나는 이 부정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부정합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지질학적으로 좋은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기에 가면 저 위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여기 위에 보이는 것처럼 표진말을 해놨어요. 암석으로 표진말을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볼 때 왼쪽이 장산층, 오른쪽이 홍제산 화강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정합은 특히나 이제 고등학생들은 많이 배웠을 텐데요. 자, 부정합이라고 하면요. 기존의 암석이 있던 상태에서 얘가 융기했어요. 자, 원래 퇴적암이라는 건 다 밑에 또는 퇴적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석이 다 밑에 있었는데 얘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 얘가 깎이게 되겠죠. 자, 바람 불고 물이 흐르고 비가 내리고 그래서 얘가 깎이게 되면요. 여기에는 분명히 부스러기들도 있고 여기에 깎인 흔적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후로 얘가 다시 침강합니다. 물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거기에 다시 뭔가가 막 쌓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걔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지금과 같은 오랜 시간 간격을 두고 있는 이런 거를 우리는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홍제사 화강 같은 경우는요. 성캄브리아 시대예요. 자,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전형적인 화강암의 특징이 보이고요. 얘는 약하게는 변성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은 화강 편마암 같은 경향도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입자가 굉장히 크고요. 밝은 색으로 보입니다. 즉 화강암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자, 반대로 왼쪽에 있는 고생되어 있는 장산귀암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함은 귀함인데요. 여기 지금 보이면 역들이 보이죠. 역들이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역을 조사하면요. 자, 기저여감이라고 하면 자, 원래 있던 게 깎였습니다. 그럼 여기 부스러기들이 남겠죠. 그리고 얘가 침강했어요. 그 위에 쌓이고 얘가 다시 융기해서 보이기 때문에 이 사이 층에는요. 분명히 아래에 있는 암석에 기저여감들, 즉 아래와 같은 성분에 있는 기저여감들이 쌓여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는요. 위에 있는 암석에 기저여감이 보입니다. 그러면 뒤집힌 건가요? 그런데 확실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 홍제사강암은요. 성캄브리아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20억 년 전 거고요. 이 고생대초 얘는 거의 한 5억 년 전? 요때의 암석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 그림을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게 훨씬 더 먼저 쌓인 거일 텐데 도대체 왜 이럴까? 요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열린 사고를 할 수 있게 창의적 문제를 한번 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지역은요. 과거에는요. 떨어져 있던 지역이에요. 떨어져 있던 지역인데 판구조론 들어보셨죠? 판구조론에 의해서 얘가 와서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보면요. 이 역들, 그 기저여감에 있는 역들을 보면요. 굉장히 찌부된 모양도 보이고요. 또는 쓸려간 모양도 보입니다. 자, 요게 힌트예요. 여러분들 요걸 선생님 얘기를 듣고서요. 여러 가지를 한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원래 이렇게 떨어져 있던 암석이 와서 붙으면서 뭔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 문제도 낼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채점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창의적 문제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서술형으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곳은 여기까지 끝입니다. 여기는 사실은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 봤다시피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